요거는 들어왔고, 요것도 들어왔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오픈더도어 첫 개봉에, 첫 GV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컨텐츠의 비보의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GV를 여러 편을 열었는데 가장 먼저 빠르게 매진이 돼서 일단 손이 빠른 여러분들, 또 감각 있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또 영화에 대한 궁금증, 또 다른 각자의 느끼셨던 감상들을 조금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V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함께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의 연출을 맡으신 장은중 감독님, 그리고 문성 역할의 우리 이순원 배우님, 그리고 제작사인 컨텐츠의 비보의 파근란 이사님, 우리 김수 이사님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사이가 좋은 시추와 나르시스네요. 네네. 인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네, 자리에 앉을까요? 네. 자, 마이크를 드시고 한 분 한 분 좀 오신 분들께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픈더도어에서 얘기해서 안 끝났는데. 네, 시청부라고 사인을 좀 맞춰오시는 게 다음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오픈더도어에서 문선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뭔가 뭉클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깊은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이 내린 꿀팔자 눈물 자국 마이티즈 전화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바쁘신 와중에 진짜 여기 우리 집이 영화 상영을 찾아주셔서 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아무쪼록 좋은 시간으로 마지막까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텐츠의 비보의 이사 김수입니다. 네. 영화에 출연을 안 하고 이렇게 GV에 오는 게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또 컨텐츠의 비보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늘 이제 감독님의 속마음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배우님의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왔습니다. 예, 함께 즐겨주십시오. 예. 네, 저희 오픈더도어는 보셨지만 71분가량의 어떻게 보면 상업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분량의 독립장편영화입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독립장편영화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의 각각의 소회가 있을 텐데 제일 궁금한 것은 사실은 김숙 이사님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네네. 그전에는 사실 많은 것을 안 보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구에 가시는데 안 보고 얘기했었어요? 지어내기도 하고 뭐, 네. 뭐 분위기상 끌려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오늘 정말 집중해서 재밌게 봤어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장르고요. 여러분들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할 빠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실화를 이제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오픈 더 도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열릴 때마다 이제 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되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챕터가 바뀌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문과는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해줘 홈즈를 녹화하다 왔는데 항상 문을 열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밝은 미소로 보다가 이번 오픈 더 도어는 문을 열 때마다 긴장감이 있는 거, 무슨 얘기가 펼쳐질지 해서 사실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감독님한테 질문도 많고 배우님 와 연기를 네, 이수연 배우
그러면 예. 사실 이준호 배우님 때문에 사실 몰입을 더 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아니 웬만하면 이렇게 뭐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닌데 진짜 좀 재밌게 보신 모양입니다. 네. 앞서 좀 재미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지부와 전혀 상관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부이가 좀 아니 재미난. 소문희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요. 예, 너 안 보고 온 거 아니지? 저는 사실은 뭐 현장 시나리오부터 맞다. 완전히 이 후반 작업이 될 때까지 맞다. 글쎄요,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영화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까지 다 지켜봤기 때문에 네, 뭐 너무 또 제가 제작한 영화를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잠시 후에 뭐 내용 가운데서 제가 좀 첨언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린 걸로 하고 일단은 지부의 문을 좀 우리 김수 기사님이 유쾌하게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네. 지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른 것도 있어요. 예. 클로징 때 또 해주실 거니까 네, 문도 닫아주실 겁니다. 예. 네, 잠시 후에. 감독님께서 이 오픈더도어라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저희가 뭐 보도자료 혹시 보신 분들 계시다면 단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실화가 됐던 모티브에 흥미를 느끼셨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저희 후배 감독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실제 사건 모티브가 된 사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고 당시에 뭐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거 영화로 한번 만들어봐라, 작은 영화로. 그랬더니 자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도 되겠냐? 자기가 저작권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만들어 보세요. 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찍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단편 영화를 그거를 챕터를 하나에서 단편 영화를 찍어야겠다 하다가 이제 송은이 대표를 만나서 송은이 대표가 이제 그거 너무 재밌겠다고 자기가 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이게 그 뒤에 얘기가 훨씬 더 사실은 본질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을 앞에서 조금 그렇게 딱 호기심 있게 끝나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장편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뭘 물어봤죠? 충분히 답변해 주셨어요. 웃음을 못 드린 것 같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냥 아시다시피 좀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순원 배우님은 처음에 그 문석이라는 역할에 캐스팅 제안을 받으셨을 때가 생각이 나시는지.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티빙에서 방송이 됐던 반가운 전자여행 활동이라는 작품을 촬영 중이었어요. 근데 감독님한테 이제 문자가 하나가 왔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어떤지. 근데 그때 당시 촬영 중이었는데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읽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챕터 1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건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이제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주로 작품이 뭐 영화 이제 645라든가 이제 코미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르물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는데 또 때마침 감독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덥석 이제 보냈죠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배우님은 연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챕터나 또는 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사실 그 챕터 그 센타소울 씬에서 이제 감정이 워낙 이제 격한 감정이다 보니까 사실 그때 좀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다른 작품을 또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감정이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원아 이거 갖고 되겠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냉정하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독님께서 너의 감정이 잡힐 때까지 얼마나간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좀 몇 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시간에 쫓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너한테 필요한 시간을 줄게 라고 하고서 정말 기다려주셨어요. 한 2시간 반 정도를 좀 기다려주셨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감정을 조금 만들어내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씬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렇게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 이렇게 되게 고맙게 느끼셨는지 아니면은 좀 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왜냐면 이 영화의 특성상 독립 영화다 보니까 긴 시간을 여유 있게 뭐 풀이한다거나 촬영을 하질 못했었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근데 그때 감독님께서 사실은 감독님도 뭐 생각보다 그 시간에 쫓기셨을 텐데 너무나도 쿨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래 기다려줄게 뭐 이러셔가지고 이분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전혀 쫄리시지가 않는구나.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사람이 조금 이제 쫓기다 보면은 막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이게 집중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그냥 쿨하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와 이분도 정말 대단해. 되게 강직한 분이시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죠. 감독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 일단은 강직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결국 배우가 보여져서 이 영화가 표현돼야 되는 것인데 뭐 이승환 배우가 감정이 잘 안 잡힌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고 일단 그 감정의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빨리 촬영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다려줬는데 다행히 굉장히 빨리 몰입을 생각보다 빨리 몰입을 해가지고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죠. 네. 아니 근데 지금 김숙 씨는 이런 감독님의 이런 모습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아니 감독님의 이런 모습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계시네요. 왜냐면 항상 회식을 좋아하시고 수가 회식할래? 맨날 이런 거만 물어보시다가 저 감독으로서 뭔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낯사람 같아요. 저 약간 딴 사람 같고 어색하고 점점 얼굴이 왜 송은이랑 닮아가지? 뭐 이런 그런 걸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영화 보셨잖아요. 네. 재밌게 잘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게 사실은 장르적으로 심리 스릴러거든요. 네. 어떤 장면이 가장 좀 섬뜩하게 다가오셨는지. 거의 모든 장면이. 너 안 봤지? 아이 사람이 GV라도 어떻게 안 보고 오냐.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한번 몰입을 하면 이상한 상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이수원 배우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저기 구석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권총이 있나? 저는 마침 손을 주머니 넣고 이렇게 만지락거리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1대1 대치 상황이죠. 거실에 그리고 화장실에. 챕터 1의 엔딩. 거기서 야 나라면 어쨌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도 진짜 되게 긴장하고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도 영화 봤네? 에이 사람아 그 어머니랑 또 딱 둘이 마주쳤을 네. 때 1대1 대치 상황이 진짜 근데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그 찍는 날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 큰 소리가 나서 NG가 났었어요. 이렇게. 송은이 씨가? 네, 제가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원래. 그런데 뭐였냐면 이순원 씨가 어머니를 이렇게 몰래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옷을 걷어 오실 때 네. 난 생뚱맞게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네, 이렇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놀랄 만한 장면은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전에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순원 씨도 그 역해 그 신의 챕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막 되게 그게 이제 시간을 갖고 다시 해보자 뭐 이랬던 날이었으니까 송은 씨가 지금 뭐 이렇게 대범하게 뭐 사업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쫄보예요. 이런 장르를 잘 못 보거든요.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에 많이 놀래고 그러시죠. 네네. 근데 저도 그 장면이 좀 되게 그 현장에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섬뜩하게 영화 다가왔던- 속에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아 괜찮으세요? 저는 발목을 잡는 아, 네 부분에서 슬픈데 너무 섬뜩하고 슬프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감사합니다. 그때조차 문성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 먹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어머니를 장모님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는데 그 순간조차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져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관객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 써야겠습니다. 연기할 때 또 그런 지점에서 그 씬이 사실 되게 어렵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우리 그 배우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오픈 더 도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에 대한 문제,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갈 것이냐,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어떤 문을 열 것이냐,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으로 가는 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문을 열 것이냐, 양심의 문을 열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문석이 선택할 수 있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석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사실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선택을 결국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윤주라는 인물, 와이프라는 그 인물에 의해서 좀 끌려가는, 그리고 그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결국은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선택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과 그런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도덕적이든 아니면 자기만의 이익이든 뭐든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 있어야 뭔가 선택을 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관객분들도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독님께서 결말을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업 영화의 문법을 따라가면서 그 뒤의 이야기들을, 문석과 치훈의 이야기는 보여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통의 이제 상업 영화, 장르 영화의 공식들은 이제 그 평온했던 가정 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가족 내에 범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누구인가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또 추적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제 반전 그리고 복수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정통 장르 상업 영화의 이제 수순인데, 그러게 제가 이 작품을 구상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 범인이 누구다,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을 빨리 내리고, 그리고 그 결론에서 점점점 이제 역순으로 시간을 흘러가면서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 작품의 실제 사건, 모티브가 된 사건을에서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제 사건에서 느꼈던 가장 큰 저기는 이게 교민 사회잖아요. 미국 교민 사회인데, 교민 사회의 그 폐쇄성과 보수성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분들은 8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의 시간은 미국에 사시지만 80년대 한국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90년대 이민 온 분들은 또 90년대 한국의 시간에서 머물러 있어요. 한국은 2020년이 돼서 많은 뭐 사고방식들이나 가치관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때의 조국을 잊지 못하고 그때 조국의 가치관과 그때 조국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미국에 왔을 때 자리 잡고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생들을 했는데, 그럴 때 그분들을 가장 끈끈이 지탱해 주던 건 가족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족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그런데 그 가족들이 운명 공동체가 된 이 가족들 안에서 뭔가의 조금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시작되고, 그 갈등이 우리 가족 하나 모두가 살려면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 라는 이렇던 그릇된 판단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더 중요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감독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챕터 1에서 문을 시온이 열고 나왔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 여지를 두신 거라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계속 보시는 김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답답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을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이제 거야?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제 영화를 보셨잖아요. 집에 가서 밤새도록 찾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원래 사건이 뭔지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밤새도록 찾아요. 그리고 같이 본 친구한테 보내줍니다. 공유를 해요. 야 이런 일도 있었대. 야 결국 이렇게 됐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스스로 넘어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너무 재밌게 보고 거기에 진짜 실제 사건이 뭔지를 이제 좀 파헤치는 상황이죠 저는요. 예.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이 영화의 가장 빌런은 누구인가? 아 그럼요. 제일 빌런은 이제 박 사장이에요. 박 사장 그 새끼! 박 사장이 돈만 안 뺐어도 돈만 실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죠. 예. 혹시 같은 생각 하신 분 있으세요? 아 진짜 있어! 수가 있다! 이분들은 무조건 오늘 찾아봅니다. 밤새도록. 왜 박 사장도 이제 실존 야. 인물인가 이러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박 사장이 최고 사장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쁜 분은 이제 총을 쏘는 사람이지. 세탁소에 들어와서 그래 걔. 그 강도. 강도 그거 야 이게 얼마 된다고 그거를 진짜. 걔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 그 사람 찾아내야지 또. 우리 또 찾아내죠 이런 것도. 감독님이 연출 의도와 좀 맞아 떨어지나요? 어떠세요? 전혀 거리가 너무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뭐 재밌게 하시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서도 분명히 캐서린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예, 이른바 극티라 그러죠. 우리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한 명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그걸 엄마도 원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가족 친지들 안에서 설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걔는 끝났어. 우리가 도와줘도 걔는 제기 못해. 그럼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캐서린이 여기서 굉장히 절대적인 악을 제공한 빌런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건 모티브가 된 사건에서는 지금 영화보다 훨씬 더 빌런이거든요. 예, 훨씬 더 빌런이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저는 빌런을 그렇게 극악의 빌런을 쓰게 되면 그건 그냥 장르물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원한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캐서린을 조금 유하게 다른 실제 인물보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독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인물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 그냥 이렇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이 영화의 감독님의 그 연출력을 좀 인정하게 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캐서린이 누가 봐도 빌런이지만 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우리 안의 빌런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서 극으로 만드셨다는 게 가볍지만은 않은 감독님 이 정말 험난한 영화계에 여태까지 영화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됐고 혹시 배우님도 연기하시면서 나라면 어떻겠을까? 캐서린이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영화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봤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이 옆에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관객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 영화가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르물이고 스릴러물인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취해서 자기네들끼리 고조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술집을 가보면
둘이 너무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어요. 이 둘한테 절대 공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들은 너무 취해 있어. 근데 어찌 보면 시작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만큼 친절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도 감독님이 이제 그러니까 계획을 하셨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감정이 같이 이입되기보다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아 저런 상황들이 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은 하는 행동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분명히 해이해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실화 바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한테 그리고 뭐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충분한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사실 아까 박 사장이 가장 그 진짜 흉악한 빌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농담이야. 아니 진담인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약간 박 사장 같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약간 박 사장님처럼 입고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는데 재밌게 하려고 네, 네. 했지 박사장. 아니 그 생각은 해봤어요 혹시? 캐서린이 내가 캐서린의 입장이라면. 아 이건 있을 수 없죠. 음. 캐서린이 나쁜 캐서린이 극 중에서 왜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잖아요. 네. 근데 담배를 피운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담배는 네네. 아니 좀 저는 히스테릭하잖아요. 부담입니다만. 네. 예. 하여튼 히스테릭하잖아요. 예. 그런 감정을 막 과감 없이 막 얘기하고. 근데 장초를 버리더라고. 담배를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또 그걸 보셨어요? 근데 내가 또 보이더라고. 보셨구나. 깊게 안 하고 장초를 버리긴 하더라고. 사실 그냥 근데 저는 사실 그 캐서린의 선택을 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근데 그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내 주변에 캐서린은 무조건 있다. 나에게 이상한 선택권을 주는, 나한테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그냥 악마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도 이상한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캐서린을 찾아내야 되겠다. 밤새 찾아내야 되겠다. 밤새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사실 선택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우리 이순원 배우. 맞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캐서린이 그냥 생각해보고 나와 할 때부터 그분을 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이게 다 해도 되는 거죠, 내용이. 여기 다 보신 분들이니까 정신 차려. GV라니까. 아니 안 보고 들어온 사람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중간중간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사실 이순원 그쵸, 배우. 문서이죠. 그래서 그 윤주 씨랑 그러니까 김수진 선배님이랑 이제 같이 했던 그 롱테이크 씬을 찍은 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주라는 캐릭터가 이제 저한테 선택권을 주고 나가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저가 거기서 장면에 연기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컷을 외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사람 죽이려고 할 것 같은 표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디렉션을 준 게, 거기서도 정확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반대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선에 그 감정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키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장면이 제일 이제 캐서린하고 둘이 이수선 씨랑 얘기하는 장면이 제일 이제 고난이도 촬영 원신 원컷이 챕터 3. 예, 고난이도 촬영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름 거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그리고 이 엄마와 엄마의 상태, 그런 것들이 이 한 씬 안에서 다 보여줘야 됐거든요. 끊지 않고. 그리고 그 캐서린이 문석 자기 남편한테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문석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면서 문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제 한 번도 끊지 않는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지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나지어야 했던 이유는 이런 참혹한 모의와 재앙이 밖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일요일 오후, 화창한 봄날 겨울날의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막 눈싸움을 하고 뛰어노는 그런 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햇살 이 창가에 막 직사광선이 막 스며들거든요. 스며드는 건 얼핏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광선이 자연광이 창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거는 각도만 바꾸면 인물의 콘트라스트가 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쪽 밝은 쪽을 보면서는 굉장히 선한 그리고 이들이 처한 것들이 아주 날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각도를 틀면 얼굴에 이제 그늘이 생기고 이들이 분명히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배우분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카메라 워킹하고 같이 맞추는 데 있어서도 힘들고 그리고 그 두 배우가 전적으로 진짜 다 했다 이 씬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씬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챕터 3가 원신 원카신 거는 느끼셨죠? 네. 아, 굉장히 강명 깊게 제 질문과 다른 데다 그러니까 원신인 걸 아셨는지. 예. 진짜 그러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그것도 느끼셨는지 그 아까 감독님 얘기했지만 캐서린이 계속 히스테릭한 어떤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문석이 들어왔을 때 제안을 하고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보 나 사랑하지 라고 할 때 저는 그 대사가 사실은 영화상 가장 섬뜩한 사랑하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잘못된 사랑이죠. 예. 정말 감명 깊게 본 장면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얘기하는 거 같죠? 이 기분 탓인가? 근데 저는 감독님이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것이 해가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예, 그리고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뭐죠? 이거 거실이 있는 예쁜 식탁이 있는 그런 집에 해는 예쁘게 떨어지는데 둘이는 너무 끔찍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럴수록 더 바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들리고 근데 확실히 이 GV가 필요한 게 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 첫 장면부터 다시 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보는 것도 네네네.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대목을 조금 같이 느끼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것 햇살을 같아요. 느끼신 네. 분들이 있으세요? 한 분. 저봐 나랑 다 같이 다시 봐요. 몇 분 안 계시잖아. 네, 다시 보고 하는 GV도 재밌겠네요. 네. 근데 송은이 씨가 좀 전에 얘기한 뭐 너 여보 나 사랑하지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구끼리 많이 하는 데세요. 너 나 믿지? 그거는 나쁜 짓 하자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일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범주에 있는 얘기를 할 때는 너나 믿지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나 넘어서지 말아야 될 금기를 얘기하거나 뭔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 때 너나 믿지? 너 내 친구지? 네, 나 사랑하지? 이렇게 단서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셔라. 사인이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숙 씨는 사실 나는 캐서린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내 주변에는 가끔 그런 악마의 제안 같이 이 문을 열지 않겠니? 라고 한 친구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난 슬쩍 그 얘기가 궁금해. 그냥 다 친한 사람들 여기 온다길래 왔는데 생각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사실 제 마이크가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 했다. 마이크가 안 나가 되게 잘 쨍쨍해. 근데 그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갑자기 수가
항준이 오빠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오빠가 술을 먹으면 기억을 잘 못해.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보기에는 목요일날 저녁 때 꼭 돈을 찾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에서 한 100만 원씩만 빼면 어때? 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뺄 것 같은데. 그 정도 항준이 오빠 100만 원은 빼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그 정도 사고방식은. 이렇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항준이 오빠가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조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데 항준이 오빠가 항준이 오빠가 자기의 그 한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우리만 어디다 놨는지 알고 있어. 네. 그리고 항준이 오빠는 어차피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돈의 존재조차 몰라. 계속 모를까요? 언젠가 그렇다면 또 기억이 돌아올까요? 역시 감독님답게 좀 상황을 조금 더 네, 다른 그런 컨텐츠를 할 수 것들이 있게 문제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신용불량자로 쫓겨서 모든 걸 잃기 직전이야. 심지어 막 어, 부모님이 아프고 막 그렇지. 돈이 막 너무 필요해. 네. 야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부모님 병원비 좀 쓰고 갚아줘야겠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근데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우리가 꼭 캐서린이도 그렇게 악랄한 캐서린이 되지 않더라도 스몰 캐서린은 우리가 진짜 약간 스몰 캐서린은 될 수 있겠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어. 네. 순원 배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도덕적으로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근데 자꾸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게 저도 약간 꽂혔는데 여기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배우자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나 사랑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뭐지? 갑자기 왜 저걸? 지금 저는 그거에 꽂혔어요. 아내분이 계시니까 하셨으니까. 네, 지금 갑자기 질문을 많이 해서 김숙 씨가 당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네네, 저희와 같은 걸 느끼셨다면 아마 질문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 마이크 제가 드릴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 21일부터 계속 GV 무대 인상 GV 그리고 앞으로의 GV도 다 예매한 정말 감독님의 짱 팬이고 땡땡이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 이막의 Call from Sister 부분에서 그 우리가 우리 영화 같이 보신 거 맞아요? 맞습니다. 콜 프롬 시스터 얘기하시는 거죠? 이막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캐서린 내션 그 전화를 받으러 나오잖아요, 야외로. 거기 뒤에 보면은 그 이제 가라지 그 차 들어가는 네네. 그 햄버거 가게 뒷문 쪽에 치훈이 전화 통화하는 그 통로. 그 차고 윗분을 보면 오픈 더 도어이라고 문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페인트로요. 그거는 소품으로서 감독님이랑 이제 연출팀 분들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보셨죠? 거기 있었어요. 영어가 잘 눈에 안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한글권이니까. 예, 맞아요. 한글 문화권이라.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좀 중의적인 뭐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미국 그 건물에는 문 여는 문에 대한 표시들 같은 것들이 오픈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에는 은밀한 사인을 해놓은 거죠. 영화의 타이틀을 거기다 박아 놓는다는 의미로 눈에 되게 안 띄게 해놨는데 그걸 또 찾아서 보셨네요. 첫 번째 볼 땐 몰랐는데 어제 두 번째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재활람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한번. 네, 여기 남자분. 네, 여기 마이크 바로 드릴게요, 옆에. 네.
그 질문 드릴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두 가지나요? 그 제목을 보면 오픈 더 도어라고 돼 있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그 상태를 보면 하나같이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제목을 정하실 때 의도를 하신 건지 또 그 작중에서 이렇게 그 개 짖는 소리나 경찰차 소리 같은 게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던데 이것도 또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왜 인물의 마음은 다 닫혀 있는데 왜 제목을 오픈 더 도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질문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게 다 세트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 실내는 다 세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인공적인 소리로 후시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고 쉽게 말해서 그 앞에 이제 그 챕터 1에서 앰뷸런스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뉴욕 근교라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이 반갑게 만나서 추억을 회고하는데 계속 그런 사운드가 끼어들거든요. 예, 관객분들은 못 느끼실 정도로 미세하게 항상 그런 바깥의 소음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나름 그 이 사운드의 복선으로 기능하는 걸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운드를 집어넣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캐서린과 문석이 얘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밖에 떠드는 소리는 저희가 이제 다 만든 소리들을 후시에서 이제 집어넣은 세트장에서 찍은 거라서 네, 의도하신 게 맞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물어보시죠. 왜 오픈 더 도어? 이게 인물들의 마음은 그렇게 닫혀 있는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그냥 뭐 아까 송은이 씨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거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템을 떠올리고서 그럼 이걸 매개를 뭘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챕터부터 해서 계속 문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마 못해도 문을 10,000번 이상은 통과할 거예요. 아무리 집에만 있는 사람도 화장실부터 내 방문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차문, 뭐 수많은 문들을 통과하게 되고 몇천 개, 몇만 개의 문을 수십만 번 더 통과하게 될 텐데 그런 일상의 문 중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되는 문 열림과 문 닫힘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열어보지 말았어야 하는 문, 그리고 열 수밖에 없었던 문, 그리고 닫힐 수밖에 없었던 문들을 이제 매개체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만 문이 열려 있어요. 대부분 이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 건가 말 건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은 열 필요가 없는 문이죠. 열려 있다는 건 열 필요가 없는 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갈 수 없는 시간이죠. 비극을 맞기 전에 가장 행복했던 그 과거. 챕터 마지막에 플레이 더 기타에서 정원으로 나가서 기타를 치고 문이 열려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파멸을 한 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행복한 목소리는 밖에서 계속 들려오고 밖에 햇살도 보이고 그 바람까지도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 문 밖을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조금 역설적인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매개체로 문이 사용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목을 오픈 더 도어라고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려있는 문이 너무 슬펐죠. 영화는 이미 결말이 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관계와 우리 사람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저 또한 좀 그래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좀 개인적인 감상까지 덧붙여 봅니다. 자, 다른 분도 한번 여기 가운데 계신 저쪽도 한번 받아볼게요. 미안해요. 여기 통로에 계신 분 여기 받았으니까 저쪽.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영화가 처음에 단편 영화로 한 15분 정도 되는 길이의 작품으로 만들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까지가 어느 지점까지였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챕터가 늘어가면서 이게 장편 영화가 되기까지 감독님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그 리바운드 찍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 찍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편 영화화가 되려면 그 이렇게 시간상으로만 따지면 거의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챕터를 붙이고 싶으셨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그 원래는 이제 챕터 1만 이제 단편으로 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찍고 나서 계속 찍어서 그 편집으로 붙인 게 아니고요.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앞에 단편만 썼는데 이거 다 그냥 단편을 찍는 큰 의미가 없다. 예, 뭐 그것들 자체를 그래서 왜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겠나 그날의 또 진실은 무엇이고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나 그들은 또 어떤 가족이었나 진정으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할 거면 다 하고 아닐 거면은 챕터 1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그 송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서 최근에 그렇게 몰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몰입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써서 이제 빨리 결과를 시나리오를 탈고를 해서 이제 제작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쪽에서 질문을 한번 이쪽 라인에 저쪽에 두 번째 줄에 네. 까만색 점퍼를 입고 계신 분. 네. 혹시 김숙 씨에게도 질문 있으시면 다음 괜찮습니다. 한번 저는 받아보도록 하니까 간단히 준비하세요. 자, 네. 네, 저는 좀 사소한 건데요. 저희 챕터마다 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한 번씩은 다 들리더라고요. 그게 약간 챕터 1에서는 서영주 배우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런 챕터에서는 이순원 배우님께서 그 달려갈 때에도 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그 배우들의 감정 변화를 그 사이렌 소리로 표현을 하신 건지 그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이순원 배우가 이제 달리는 런이라는 챕터에서 사이렌 소리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와야 되는 사이렌 소리였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와야 되는 사이렌 소리였는데 원래는 이순원 배우가 이제 그 아스팔트 대로 위를 막 뛰는 장면에서 원래는 뒤쪽에 이제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는 차는 원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현지에서 그것들을 이제 그 차를 동원해서 하게 됐는데 그것 자체가 당연히 그 대로변을 달리니까 늦은 밤을 지나가던 차가 통행에 불편이 되니까 이제 서치라이트를 켰다라는 이제 이 켰다라는 상향등을 켰다 이런 설정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굳이 그렇게 좀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도 했었던 이유는 이 인물의 이 불안한 감정들을 빛이 막 이렇게 조명이 뒤쪽에서 명명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때 미국 뉴저지에 가서 이제 만들어진 그 부분이었고 또 뭐였을까요? 사운드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조명 얘기로 답을 하셨어요. 그래요? 예, 예. 그 뒤에 사이렌 소리요. 네네. 차가 따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총소리가 났으니까 경찰이 출동할 거 아니에요. 제가 딴 얘기를 했네 정확히. 네, 집중력이 짧은 게 두 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서영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계속 사운드 수정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들 자체를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명확히 그 부분을 의도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조금 소리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넣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부터 간간히 사이렌 소리가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이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이 관계 그리고 이 뒤를 판골 치닫는 것들에 대한 좀 복선이 있었던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여기 네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위에 7번째 줄. 네, 손 들고 계신 분. 네, 네 뒤돌아보신 분 맞습니다. 거기 거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향후에 그 챕터 제로로 해서 결말을 공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럼 김숙 씨가 결말이 너무 그 챕터 제로 제가 오늘 밤새도록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실제 상황이 뭐가 있었는지 실제 이 모티브가 된 사건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네, 농담이고요. 지금 자작할 거 없고 아니 예. 감독님께 여쭤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챕터 제로에 대한 부분. 사실 저희가 뭐 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지만 그 사건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걸 뭐 저희는 뭐 다큐멘터리가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이게 진짜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여건들을 조금씩 각색을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가서 처남이 그 매형을 죽이게 됐고, 네, 수기가 찾아볼 필요가 없어졌네요. 매형은 죽고 그 처남과 누나는 종신형을 선고. 영화로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디테일도 되게 다른 게 많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실 그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백인 주류 사회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인데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굳이 그 좀 비극적인 사건을 좀 상업 영화로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거기서 모티브만 이런 비극성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제 실제를 찾아보시게 된다면 훨씬 비극적이고요. 굉장히 날카롭게 끝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생각할 거리는 더 많이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는 너무 정말 잔인하거든요. 네. 자, 여기 남자분 한 분 받아볼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여기 이쪽 줄에 검은색 가디건 입으신 분. 저는 방송에서 봤던 감독님 모습이 되게 귀엽고 발랄하신 이미지였는데 오늘 막상 뵈니까 정말 생각의 깊이가 깊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이 잘못 짜겠네요. 홍준이 잘못 짜. 칭찬인 듯 매기는 듯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죠. 네, 저는 정말 감독님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에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으시는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 베스트셀러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집에 작업실에 갖다 놓고 이제 책을 읽는데 사실 독서량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독서량은 우리 김은희 작가님이 또 우리 송리 대표님이 진짜 많으시고 김수 기사님은 별로 없고요. 또 이순환 배우님도 조금 어느 정도 독서량이 되시는지 아는데 제가 두분 볼수록 많이 닮았네요. 시추와 마르치스. 제가 뭐 사실은 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창작의 원천 미천은 사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10년 동안 바싹 읽고 지금은 안 읽는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꼭 이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그러나 계속 창작에 있어서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문학적 그걸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설적 그 허구 속에 창작된
가장 공감 있는 인물들을 보는 것, 그리고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까 답변 다 하신 것 같은데 왜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뭐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근래에 책을 못 읽었다라는 얘기셨고요. 네, 저 구석으로 좀 한번 가도 될까요? 저쪽에 두 분이 나란히 들고 계신데, 네, 저쪽 끝에 구석에 이 뒤쪽에 사진 좀 여기서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요. 네, 거기 네, 지금 들고 계신 분 맞습니다. 네, 제일 벽 쪽 끝에 계신 두 분. 네. 네, 죄송해요. 네, 안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소견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 세탁소신 빼고는 그 배우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는 씬들이 들어간 챕터들을 봤을 때 좀 테이크가 많이 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씬이 이렇게 많이 나눠졌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연극적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들이 끝날 때마다 1막, 2막 뭐 이렇게 막이 내려지고 다시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제 테이크를 좀 길게 가시는 것들을 또 의도하신 면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연출자로서 이제 우리 촬영 감독과 촬영 감독님하고 콘티를 짜면서 다 이제 의도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뭔가를 엿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들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에 그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그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나? 어떻게 그 장소 안에서 감정이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엿보듯이 그 카메라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이라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과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역동적인 건 이제 그 살인은 그 세탁소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뭔가 그 좀 이렇게 카메라 픽스나 아니면 원신 원컷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서 쓰는 촬영 기법 같은 것들을 조금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렇게 좀 뭔가 진짜 인물하고 이야기 위주의 좀 앵글을 많이 이제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쪽 통로에 남자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네. 내려오신 여기 계십니다. 반팔 입으신. 네, 영화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1에서 챕터 1에서 5까지 가는데 사실은 1부터 4까지는 사건이 중심이라고 하면은 5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구조상으로는 어쨌든 계속 회기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5가 가장 과거가 되는 것도 맞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그 마무리를 좀 상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면은 5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막 고민하게 하는 그런 또 재밌는 소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그 챕터 5의 마무리를 결정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점을 두고 그 부분을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그 영화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시네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영화의 엔딩을 어떻게 끝낼까는 모든 감독들의 숙제고, 네, 또 영화를 어떻게 시작할까는 또 모든 창작자들의 숙제이기도 한데 고민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5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비극이 이루어진 그 집의 그 장소여야 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고,
야외로 이제 카메라를 빼서 그들이 기타 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기타 치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죽이게 되는 원수가 된 이 처남과 매형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들이 햇살 쏟아지는 햇살과 그 좀 화창한 날 봄날에서 느껴지는 소리로 하는 것들이 더 어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다른 버전으로 찍어보라 그러면은 그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나름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를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잘 봐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너무 애타게 손을 들고 계셔서 저 끝에 한 번만 제가 못 본 척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일어나시겠어요? 네네네. 네, 거기 맞습니다. 거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영화를 보면서 그 캐서린 배우분이 이제 어머니의 암 진단 전화를 받을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캐서린이 약간 웃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정말요? 라고 물어봤다가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약간 웃음소리라는 게 조금 들렸어요. 조금 그 이후에도 이제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 약간 표정에서 우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혹시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디렉팅이셨는지 약간 웃는 듯 우는 듯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얘긴데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캐서린이 웃는 듯한 표정은 그 배우가 연기를 못한 겁니다. 전혀 그런 디렉션은 아니었고요. 아마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서린이 워낙 또 악녀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배우 김수진 배우나 저나 그런 것들을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그분이 원래 약간 웃상입니다. 네, 그러나 그 김수진 씨 되게 감사하죠. 네. 마지막 질문을 저기 기회를 드리길 잘했네요. 계속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깔끔하게 우리 수진 배우가 웃상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도도 다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 인사하고 또 제가 마무리 인사 드리고 인사 드릴까요? 네, 우리. 예, 저는 뭐 이제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가고요. 예, 돌아가서 다시 저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보러 올게요. 예,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좋은 글들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그동안 이제 제가 뭐 상업 영화를 계속 해오면서 되게 뭐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들을 주로 해왔었던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나름 확실하고 이런 영화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했던 포지션과는 조금 다른 뭔가 여운이 있고 그 공간이 있고 생각할 만한 어떤 틈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의도했던 거라서 어떤 분들은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생각할 거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저는 뭐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역순으로 가는 이런 영화들 그리고 이런 작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극적이고 막 그렇게 살인의 장면들이 막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는 영화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은 부디 영원토록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무병장수로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은 진심 어린 덕담이셨고요. 저도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너무 재밌었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진짜 관객분들의 수준이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좀 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이렇게 영화가 이제 좀 보셨는데 좀 재밌게 보셨고 뭐 생각할 게 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저희 극장은 항상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픈더도어를 제작한 제작자와 감독님 모두가 가벼운 예능 이미지로 더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영화를 더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관객과 만나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준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거 진짜 장은영 감독님이 만났다고 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상업영화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감독님이 또 이러한 섬세한 연출도 가능하구나. 이것도 작은 예산이지만 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컨텐츠의 비보의 첫 번째 제작 영화인 만큼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 제가 하게 될지 몰랐는데 뭐 마음에 다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좋았던 점 하나를 잘 찾으셔서 좋은 평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GV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는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사님이 GV를 이제 닫아주시는 분을 또 문 닫아야 되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걸 또 기억을 하셨어요? 네. 자, 이것으로써 제 오픈더도어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오픈더도어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실 텐데 다들 캐서린 조심하시고요. 이제 GV 문 닫겠습니다.